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이런 강의는 없었다. 치매 예방을 위한 최적화된 프로그램 실버인지 전문가 과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후! 네. 제 소개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치매 예방을 주로 하는 건강관리사로서 여러분들께 좋은 치매 예방에 좋은 또 인지에 좋은 여러 가지 건강 정보들을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거는요, 여러 가지 챕터 중에서 여러분들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또 신체 관리를 위해서 명상과 운동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명상 혹시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보셨듯이 이미 명상은 대세가 됐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여러 글로벌 리더들 명상을 필수로 합니다. 실제 구글에서도 명상을 주기적으로 하고 명상 전문가를 모셔다가 컨퍼런스도 많이 연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바쁜 분들이 왜 그렇게 명상에 집착하는 걸까요? 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인지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굉장히 두뇌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지적인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두뇌를 많이 쓰다 보면 체력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힘들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명상입니다. 그런데 이 명상이 일반인들 뿐만이 아니라 치매 환자들에게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명상할 때 뇌파가요, 우리가 휴식을 취하고 마음을 편안히 했을 때 나오는 알파파와 세타파와 같은 파동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상의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명상에 좋은 그림들을 여러 가지 막 찾다 보니까 이 그림이 있어서 제가 이 사진으로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명상하면 뭔가 요가를 굉장히 오랫동안 수행을 하고 뭔가 조금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한 단계 높으신 분들이 할 것 같다는 그런 선입견이 많이 있으신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가요? 꼬마 아이가 그것도 아주 우스꽝스럽게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데요. 서양 사람인가 보이시죠? 예, 동양인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 명상은 동양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서양 아이가 정말 너무 편안하게 잔디밭 위에 앉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명상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도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명상의 효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인지 기능에 좋은지. 첫 번째가 바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활동성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억력이 증진될 수도 있죠. 그리고 명상을 함으로써 긴장과 근심 같은 이런 마음속에 응어려진 것도 완화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바로 불면증 치료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잠이 잘 안 올 때요, 이런 명상을 가이드 해주는 영상이나 아니면 이렇게 뇌파를 좀 안정시켜주는 음악을 들으면서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명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명상을 한번 해보시면 명상이 이래서 좋구나 하고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명상을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얘기만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짧게 한번 영상을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명상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근육 운동할 때 어떻게 하시죠? 네, 다들 자, 덤벨이 있습니다. 양손에. 그럼 근육 운동 한다고 덤벨을 계속 들고만 있으면 운동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선 덤벨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게 되죠.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우리의 인식의 정신적인 근력을 키우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상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제일 고민하시는 게 명상하는데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요.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자꾸 내가 집중을 못하고 마음이 흐려져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각들이 흘러가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그 흘러가는 생각들을 가만히 그냥 바라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명상이란 다른 말로 하면 알아차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 드는 거구나. 알아차리시고, 우리가 구름을 보면 구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지켜보지 그 구름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구름을 없애버리려고도 하지 않잖아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애버리려고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흘러가는 생각들을 구름을 쳐다보듯이 아, 나의 생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마음 편하게 그냥 바라보시면 돼요. 그랬다가 내가 다시 집중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처음엔 만약에 내가 10분을 명상을 하는데 10분 중에 한 9분은 계속 딴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1분 정도만 명상에 이렇게 집중하면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올 수도 있지만 자꾸 오래 하다 보면 집중 시간이 늘어날 수 있겠죠. 운동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처음부터 잘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덤벨로 천천히 시작하시잖아요. 처음에 15개부터 시작했다가 나중엔 5kg가 10kg가 되고 10kg가 20kg가 되듯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인지 기능을 높이기 위한 훈련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저하고 간단하게 한번 명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편안한 상태로 앉으시면 되고요. 명상을 할 때 사실 이렇게 과부자를 틀고 이렇게 손을 올리고 하는 뭐 고정적인 그런 건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그냥 최대한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편안하게 심호흡으로 먼저 시작하시면 됩니다. 호흡은 가능하시면 복식 호흡으로 하시면 좋은데요. 복식 호흡이 어려워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냥 배로 숨을 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숨을 들이셨을 때는 풍선에 우리 이렇게 바람이 확 들어가듯이 내 배가 풍선처럼 커지는 거죠.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듯이. 그래서 이렇게 들숨이 되고요. 또 내쉴 때는 내쉬면 풍선에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호흡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랑 한번 명상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자, 어떠셨나요? 명상 이제 눈 뜨셔도 되고요. 명상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아, 어려워요. 자꾸 딴 생각만 들어요. 아, 내일 뭐 할 거,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지? 뭐, 이런 고민들, 아니면, 아, 오늘 뭐, 재밌는 주말에 뭐 어디 놀러 가지?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지? 여러 생각들이 아마 오고 가고 조금 정신이 없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냥 처음에는 저도 많이 그랬고요. 근데 반복하시다 보면 많이 익숙해지고요. 내 몸에서 뭔가 이렇게 차분한 기운도 느껴지고 내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명상해봤는데 다들 어떤 좋은 경험이 되셨으면 하고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거는 이제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명상으로 시작했는데요. 인지 기능에 좋은 게 명상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운동입니다. 제가 건강 강의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요. 사실은 여러분들 중에서 건강할 수 있는 방법,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처럼 이렇게 건강에 대한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살면서는 뭐 안 들을래 안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보면 여러 박사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보다 뭐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막 이것저것 이렇게 어디에는 뭐가 좋고 이렇게 더 많이 말씀 잘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많은 정보들 속에서 정말 나에게 맞고 좋은 정보가 뭔지를 잘 알고 찾아내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한 역할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운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운동 좋은 건 다 알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왜 좋고 어디에 인지 기능을 위해서는 어떤 운동이 좋은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운동에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일단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내 안에 심리적으로 불안한 마음들이 있죠. 좌절한다던가 아니면 어디에 대해서 분노를 한다던가 뭐 참을 수 없는 이런 화라던가 이런 갇힌 감정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예. 단순히 신체적으로만 운동을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런 감정을 풀어주는 거죠. 응어리 된 감정을. 그래서 저는 이런 점 때문에라도 인지 기능에는 운동이 꼭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뇌세포가 더 많이 생성이 돼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이건 아주 직접적인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런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함으로써 내가 아주 깊은 꿀잠을 잘 수 있는 그렇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이 증가돼서 우울증도 예방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운동을 뭐 좋은 건 알겠는데 시간도 없고 그리고 나는 운동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제가 그래서 팁을 한 가지 드릴게요. 운동은 다들 운동 시작해야지 하고 큰맘 먹고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헬스장에 갑니다. 그리고 헬스장은 어떻게 끝나요? 자, 한 달씩 안 끊어요. 왜죠? 기본 6개월에서 1년씩 끊어야 할인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저도 해봐서 알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6개월 아니면 1년 회원권 끊고 몇 번 가세요? 네. 한 달에 3일? 네. 좀 가시는 분들은 한 열흘 정도까지는 가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 회원권 기억이 안 나요. 나에게 그런 게 있었나? 네. 마음의 부담은 좀 가죠. 한 2달까지는 마음의 부담감이 와요. 운동을 가긴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한 석 달 지나면 그마저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피트니스 센터들이 그렇게 돈을 잘 버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단계씩 천천히 그냥 집에서 시작하세요.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소개해드릴 운동은 어려운 운동은 아닙니다. 에이, 뭐 그런 거야 라고 하실 만한 운동이에요. 네, 바로 걷기 운동입니다. 왜냐고요? 운동을 하면 사실은 이 해마의 크기가 커지기도 해서 치매 위험도를 낮게 해준다라는 이러한 연구 결과도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런 뇌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다 보면 대뇌의 회백질이 많이 늘어나는데 사실은 이 치매가 발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뇌의 회백질이 이렇게 위축돼서 줄어들어서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방지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치매에 좋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운동은 어떤 운동?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식스팩, 네, 복근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이런 근육 운동 있잖아요. 저는 보기만 해도 참 멋있더라고요. 요즘엔 여성분들도 이런 근육 운동을 참 많이 하죠. 네, 멋지십니다. 근데 이렇게 멋진 몸매를 가지기 위해서 하는 운동보다는 저는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바로 이 걷기 운동을 추천해 드립니다. 걷기 운동은요,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시간도 별로 들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부담이 없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요새 날씨도 춥고, 그리고 뭐 코로나로 밖에 나가기도 힘든데 사람들 만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혹시 변명을 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집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집에서 간단하게 매트 같은 거 있으시면, 혹시 집에 러닝머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걸으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네, 조금씩 천천히 시작하시는 겁니다. 첫날부터 나 걷기 운동 시작하기로 했어, 결심했어 이러고 첫날부터 막 30분을 내리 막 이렇게 걸으시면 지쳐요. 네, 원래 운동을 잘 하시던 분들은 뭐 평소 페이스대로 하시면 되는데, 운동을 다시 시작하시거나 처음 하시는 분들, 아니면 내가 조금 몸이 힘든 분들은요, 천천히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작심삼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린 아주 천천히 조금씩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잘 속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급격한 변화에는 뇌가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싫어해서 굉장히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일을 오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에 내가 아주 조그만 변화로, 나의 뇌가 이 변화를 알아채리지 못할 정도의 작은 변화로 시작을 한다면 내가 모르니까 저항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운동이 내 삶의 일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엔 어떻게 하시냐고요? 자, TV 보는 거 좋아하시나요? 요즘 재밌는 드라마도 많은데 TV 드라마 보시면서 그냥 처음엔 일어나서 몇 발자국? 10발자국만 뛰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나 운동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무 쉽죠? 10발자국. 자,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할까요? 네, 조금 느리시면 됩니다. 자, 20발자국 뛰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돼요. 날씨가 좋으면 한번 밖으로 나가 볼까? 네, 제가 말하는 포인트를 잘 이해하셨나요? 내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아주 조금씩 늘려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걷기를 시작하시다 보면 나중엔 땀이 날 정도로 걷게 되고요. 그러면 이 운동이 나에게 참 좋은 운동이구나 하는 걸 아마 알아차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걷기의 구체적인 효과를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이 걷기 운동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뇌 건강을 위해서 어떠한 걷기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9년 전부터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한 노인들을 보았더니 실제로 성별, 체중, 나이 상관없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아주 그대로 잘 유지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9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걷기가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뇌 기능 퇴화를 막는 효과를 준다고 교수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사진들 한번 보세요. 어디서 많이 보신 분들 아닐까요? 아마 이 맨 끝에 있는 분은 아마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인슈타인이에요. 자, 여기 처음부터 보시면 톨스토이, 헤밍웨이, 찰스 다윈, 아인슈타인. 정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정말 쟁쟁한 위인들이잖아요. 굉장히 머리도 좋고 특히나 아인슈타인 하면 우리가 천재로 이렇게 불리는 분인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네, 본인의 작품 활동이나 본인의 연구를 위해서 걷기를 꾸준히 하셨다고 합니다. 톨스토이 이분도 글을 쓰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사색을 하시면서 산책을 하셨다고 하고요. 헤밍웨이나 찰스 다윈도 본인이 집필을 하기 전에는 항상 일정 시간을 두고 이렇게 걷기를 즐겨 하셨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도 본인이 상대성 이론 연구를 발표하시기 전에도 굉장히 걷는 걸 많이 하셨다고 해요. 네, 그러면 이 걷기 운동이 뇌와 얼마나 연관이 많은지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꾸준히 걸으시면 됩니다.